네, 그리고 그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는 2018년도에 사이언티픽 리포츠라는 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실험실 연구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이제 펜벤다졸의 세포 실험실 연구인데요. 동물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까지 같이 종합해서 보고를 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을 바로 그 외신에서는 네이처에 발표된 것이라고 좀 잘못 소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또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일부 유튜버들 그리고 심지어 그 일부 의사들이 유튜브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무려 네이처에 발표된 어마어마한 연구다 하면서 그 연구를 약간 과장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이언티픽 리포츠는 네이처에서 발행하는 의학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처는 이제 인용지수라고 해서 그 영향력 지수가 뭐 30 이상 되는 아주 대단한 의학술지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츠는 임팩트 팩터가 4.5 정도로 이보다는 낮습니다. 물론 4.5 정도면 이 정도도 굉장히 훌륭한 지긴 하죠. 하지만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된 논문과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과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차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펜벤다졸이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블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프로테아좀이라는 이런 그 단위의 기능을 손상을 통해 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 자체에 직접 세포 독성 효과를 발휘하고 그다음에 포도당 섭취를 억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암세포 사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논문은 계속 강조합니다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포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실 연구 및 그 동물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초록에 보면 여기에 이런 그 표현이 써 있다 보니까 일부 의사가 이 연구 논문을 보고 대단한 발견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에 의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safe 안전하고 inexpensive 가격도 싼 이런 약이다. 이 펜벤달로 자체가 비용도 싸고 안전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 아주 좋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쥐 실험과 그 다음에 세포주 실험 연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도 정말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구충제 말기암 치료 사례에 대한 중간 요약을 해보면요. 개 구충제로 사용되는 펜벤다졸은 마이크로튜브를 억제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는 약 10년 전부터 실험실 연구 및 동물 연구 20, 30편을 통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그 폐암 사기 환자, 사기라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소세포 폐암이니까 확장기 폐암, 확장이라는 건 이제 전신에 암이 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조티펜스 등이 펜벤다졸을 복용한 후 암이 치료되었다는 일부 환자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학술제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조티펜스의 경우 펜벤다졸 복용을 당시 임상시험을 통해 다른 치료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치료가 효과를 발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기타 사례의 경우에도 인과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타 항암제에 비해 비용이 일단은 저렴한 상태는 맞고요. 부작용도 적다는 장점도 있어서 향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시행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펜벤다졸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FDA에서 개 염소에서만 승인된 상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 같은 경우에는 파나커 약 설명서에 보면 퓨마나 흑곰 같은 경우에는 물음변 그리고 개에게서는 구토가 발생했고요. 펜벤다졸과 같은 계열의 또 다른 약물에서는 간독성이 보고된 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펫MD라는 사이트에서는 FDA에서는 개에게서 사용이 승인됐는데 설사, 식욕감퇴, 무기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는 전반적으로 펜벤다졸은 낮은 독성을 갖고 있고 안전력이 높다. 하지만 구토나 알러지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펜벤다졸은 상용 보통의 용량에서 부작용은 다른 약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사용되고 있는 비슷한 계열의 약물인 알벤다졸 같은 경우도 구충제 용량에서 사용했을 때는 안전한 약물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서 약국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죠. 근데 제가 이제 서치를 하다가 보니까 미국 의학 독성 학회에 펜벤다졸을 사용한 이후 급성 간염이 발생한 증례 보고가 된 게 있습니다. 정식 그 의학학술지에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46세 만성 라인병, 즉 피로와 근육통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염소구충제로 사용되는 펜벤다졸을 10배 용량으로 복용한 후 2주 있다가 황달과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했는데요. 혈액 검사한 결과 빌리루빈이 상승돼 있고 간 효소 수치인 AST, ALT 수치가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529, 470으로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틀 정도 치료한 후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결론은 의사들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그 강아지 구충제를 본인의 여러 가지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요.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 약, 치료, 처치가 효능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 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부 환자의 치료 경험 혹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즉, 이번 사례처럼 강아지 구충제라든가 아니면 개똥쑥, 버섯, 흑고기단을 먹고 암이 완치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벌에 쏘였을 때 된장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 체했을 때 손 따면 증상이 가라앉는다. 비타민C 먹으면 감기에 덜 걸리거나 잘 낫는다. 홍삼을 먹으면 피로가 덜하고 체력이 향상된다. 한약을 먹으면 힘이 난다.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관련한 일반적인 특징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많은 질병들이 심지어 아주 난치병의 아주 일부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는 와중에 저절로 좋아지는 와중에 어떤 처치를 했을 때 마치 그것 때문에 좋아진 것처럼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양리학적 효과가 없는 물질을 먹더라도 일부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통해 질병이 낫기도 합니다. 이런 효과를 바로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이 위약 효과가 뭐 빈도가 많다면 이거 자체로도 효과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10명 중에 1명 미만 혹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이렇게 생기는 것 같고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A라는 요법이 아닌 다른 B나 C 등 다른 요인이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티펜스 이분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구충제 A라는 것을 사용을 했지만 그 말고도 새로운 신약 항암제 임상시험에도 참여했고 기타 다른 비타민이, 커큐민 이런 것들도 복용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는 한 사례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근거수준 피라미드 여러 가지 단계의 근거수준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효능을 입증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 치료 방법이 효능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몇몇 환자의 경험이나 사례는 효능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실 연구 그리고 동물 연구를 통해 그 효능 및 의학적 기전이 확인이 돼야 하고요. 가능성이. 더욱 중요한 것은 환자,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뿐 아니라 안전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분들은 아까 조티펜스 분이나 몇몇 분의 사람이 직접 먹어본 거니까 임상시험 아니냐 그런데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임상시험은 아니고요. 그냥 사례에 불과하고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